환영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의 시간은 소중하고, 세상에 쏟아지는 정보는 정말 너무나도 많죠. 네, 쳐다보기 버거울 정도로 쏟아지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당신만을 위한 맞춤형 지식 탐험.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달력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은 2025년 3월 1일, 일요일입니다. 벌써 3월이네요. 그러게요. 아마 지금 커피 한 잔을 내리며 여유로운 주말 아침을 맞이하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가벼운 산책 중이실 수도 있겠네요. 네, 어디에 계시든 오늘 방송은 귀 기울이실 만할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쩌면 당신의 비즈니스나 투자 시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지도 모를 약간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들고 왔거든요. 오늘 다룰 자료가 출처부터가 아주 흥미롭죠? 네, 오늘 우리가 해부해볼 출처는 유튜브 채널 스톡 다이어리 1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제목이 2025년 4분기 컴콜 릴리스 오픈도어 실적 발표 영상의 전체 스크립트입니다. 여기서 오픈도어는 티커명 오피디오아를 쓰는 그 기업이죠. 네, 풀업테크 시장에서 아주 뜨거운 감자 같은 기업입니다.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단순히 한 기업의 딱딱한 재무 실적을 그냥 줄줄 읽어드리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숫자만 읽을 거면 굳이 저희가 나설 필요가 없죠. 지금 부동산 시장 그야말로 거래가 뚝 끊긴 꽁꽁 얼어붙은 빙하기잖아요. 최악의 혹한기죠, 사실.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집을 직접 사고 파는 프롭테크 기업이 어떻게 단순한 생존을 넘어 구조적인 혁신을 이뤄내고 있는지 그 해답을 찾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미션입니다. 아주 기대되는 미션입니다. 이 복잡한 퍼즐의 이면을 함께 파헤쳐 주실 텐데 오늘 탐구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오픈도어의 자료는 겉으로 드러난 숫자와 그 이면의 현실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다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교과서에 실려도 좋을 정도라고 하셨죠. 맞아요. 보통 사람들은 재무제표를 볼 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얼만큼을 벌었고 얼만큼을 잃었나 하는 표면적인 수치에만 집착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보통 마이너스 얼마, 플러스 얼마 이것만 보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당신과 함께 why, 즉 도대체 왜 그런 기형적인 숫자가 나왔고 그 과정이 기업의 체질을 바닥부터 어떻게 뜯어 고쳤는지 아주 통찰력 있게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자료를 첫 장부터 넘겨보면 OPDOR 2.0의 약속이행이라는 꽤 자신감 넘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네, 아주 도발적이죠. 그리고 그 뒤를 받쳐주는 운영 지표들이 정말 놀라워요. 상상해 보시겠어요? 남들은 다 몸을 사리는 이 부동산 침체기에 오픈도어의 주택 구매량이 전분기 대비 무려 46%나 급승했어요. 엄청난 수치죠. 게다가 CEO의 발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9월 이후 주택 인수 속도가 300%나 치솟았어요. 300%요? 네, 그래서 어느 한 주에는 무려 537채의 집을 쓸어 담았다고 합니다. 다들 집이 안 팔려서 난리인 시기에 이 엄청난 공격성은 대체 뭘까요? 혹시 시장 상황을 오판하고 그냥 막 무작정 사들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매우 예리한 지적입니다. 당연히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비정상적인 수치거든요. 네, 그렇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저 46% 급증이라는 수치를 단순히 집을 미친 듯이 많이 샀다는 관점으로만 떼어놓고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사는 것만 보면 안 된다. 기업이 재고를 무작정 늘리는 건 사실상 자살행위나 다름없으니까요. 핵심은 그래서 그 산 집들을 어떻게 팔고 있는가와 반드시 연결지어 봐야 합니다. 어떻게 팔고 있느냐. 오픈도어는 공격적으로 집을 사는 동시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악성 재고의 소진 속도를 극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아, 창고 정리를 같이 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료에 아주 재미있는 숫자가 있는데요. 시장에 내놓은 지 120일 이상 지나도록 안 팔려서 골칫거리로 남아있던 낡은 재고주택의 비율이 3분기에는 무려 51%였습니다. 와, 절반이 넘네요. 그런데 이게 4분기에는 33%로 대폭 쪼그라들었어요. 아, 절반이 넘던 악성 재고 비율을 단숨에 30%대 초반으로 확 낮췄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거기에 더해 전체 재고주택을 회사가 떠안고 있는 평균 보유기간 자체도 기존보다 23%나 단축시켰습니다. 23%나요? 엄청 빨리 팔았네요. 즉, 한쪽에서는 새로운 집을 대거 사들이면서 동시에 창고에 쌓여있던 묵은 짐들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팔아치우는 선순환 구조, 진정한 의미의 회전율 개선을 만들어낸 겁니다. 컨베이어 벨트의 모터 성능 자체를 아예 업그레이드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약간 삐딱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해보시죠.
120일 넘게 안 팔리던 그 골칫거리 집들을 갑자기 그렇게 빨리 팔아치웠다는 건 그냥 회사 측에서 눈물을 머금고 가격을 후려쳐서 헐값을 시장에 던졌다는 뜻 아닌가요? 빨리 파는 대신 손해를 엄청나게 봤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많은 투자자들이 오해하는 부분이자 이번 자료에서 제가 가장 소름 돋았던 대목입니다. 오, 소름이 돋으셨어요. 네, 헐값에 던진 게 아니라는 당신의 합리적인 의심을 완벽하게 깨부수는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바로 2025년 10월 인수 코호트 지표입니다. 아, 코호트요. 특정 기간에 매입한 집단을 뜻하는 그 코호트 맞죠? 네, 맞습니다. 2025년 10월 한 달 동안 오픈도어가 사들인 주택들의 묶음을 뜻하죠. 제가 세부적인 데이터 흐름을 보면 좀 과하게 흥분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요. 아하, 늘 그러시잖아요. 이 10월 물량의 실적을 보면 회사가 손해를 보며 집을 던진 게 아니라는 게 명확해집니다. 이 10월 코호트가 무려 회사 역사상 가장 높은 공원 마진을 달성하고 있거든요. 세상에, 역사상 가장 높은 마진이요? 네, 여기서 공원 마진이라는 건 집을 판 가격에서 집을 사고 수리하고 파는 데 들어간 직접적인 변동 비용을 모두 빼고 순수하게 남긴 이익 비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떼고 진짜 남은 순수 이익이네요. 그렇죠. 즉 역대급으로 쏠쏠하게 남겨 먹으면서 팔고 있다는 뜻이죠. 와, 헐값에 던진 게 아니라 오히려 역대 최고의 마진을 남기고 있다고요? 그럼 속도는요? 아까 빨리 팔았다고 하셨는데. 속도마저 압도적입니다. 전년도인 2024년 10월에 산 집들과 비교했을 때 무려 2배 이상 빨리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2배나요? 네, 이미 10월에 산 집의 50% 이상이 판매가 완료되었거나 계약이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진짜 엄청난 속도네요. 과거의 낡은 재고를 털어내고 새롭게 도입한 오픈도어 2.0 모델, 그러니까 한층 더 정교해진 AI 가격 책정 알고리즘과 깐깐해진 주택 선정 기준이 실제 빙하기 시장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대담합니다. 제대로 된 가격에 심지어 2배나 빨리 팔아치우다니요. 운영팀 입장에서는 당장 샴페인을 터트려도 모자랄 판입니다. 충분히 그럴 만하죠. 근데 여기서 제가 아주 거대한 모순 하나를 지적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모순이죠? 방금 이 회사가 운영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표가 증명하고 있죠. 이렇게 재고도 잘 팔고 마진도 역대급이고 시스템도 완벽해졌다는데 왜 손익계산서를 보면 눈을 의심하게 되는 걸까요? 아, 그 부분을 보셨군요. 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분기 순손실이 무려 10억 9,600만 달러입니다. 전년 동기 순손실이 1억 1,300만 달러였거든요. 적자 규모가 거의 10배나 폭등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조 단위의 적자라니 이거 당장 내일 회사가 망해서 문 닫아도 이상하지 않은 숫자 아닌가요? 대체 이 거대한 마이너스는 어디서 튀어나온 겁니까? 10억 달러가 넘는 순손실, 헤드라인만 보면 당장이라도 주식을 다 팔고 도망쳐야 할 것 같은 공포스러운 숫자입니다. 저 같아도 당장 도망칩니다. 하지만 이것을 떼어놓고 보지 말고 더 큰 그림, 즉 재무제표의 깊은 곳과 연결해보면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다르게 보인다고요? 그 10억 달러 적자의 속내를 하나하나 해체해보죠. 이 막대한 손실의 절대적인 대부분은 회사가 장사를 못해서 돈을 까먹은 게 아닙니다. 그럼 뭐죠? 바로 부채 조기 상환 손실이라는 비현금성, 일회성 비용 때문이었습니다. 부채 조기 상환 손실이요? 네, 그 규모만 무려 9억 3,300만 달러에 달하죠. 빚을 일찍 갚았는데 왜 그게 장부상 거대한 손실로 기록되는 거죠? 좋은 거 아닌가요? 오픈도어가 대규모 재무 구조 조정을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시장에서 거래되던 자신들의 전환 사채를 대규모로 다시 사들였고 특히 비소구 자산담보 부채의 원금을 갚아버렸습니다. 비소구 자산담보 부채 용어가 좀 어렵네요. 낯설게 들리실 텐데요. 쉽게 말해서 만약에 집값이 폭락해서 회사가 도저히 빚을 못 갚는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돈을 빌려준 은행은 담보로 납힌 그 특정 집들만 가져갈 수 있을 뿐 회사의 다른 자산이나 통장은 건드릴 수 없는 형태의 빚을 말합니다. 아, 회사 전체가 넘어가는 건 막아주는 빚이군요. 맞습니다. 대신 리스크가 큰 만큼 이자율이나 조건이 회사 입장에선 꽤 무거울 수밖에 없죠. 오픈도어는 이번에 과감하게 이 빚들을 대거 청산해버린 겁니다. 무거운 이자 부담을 털어낸 거네요. 그 결과 2024년에 24억 달러가 넘었던 총 부채 덩어리가 2025년 말에는 14억 달러대로 줄었습니다.
거의 10억 달러 가까이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거죠. 아, 가만 듣다 보니까 이거 그거네요. 당장 듣고 계신 당신의 상황에 빗대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어떤 비유죠? 당신의 옷장 안에 예전에 비싸게 주고 샀지만 지금은 절대 안 입는 명품 코트들이 잔뜩 걸려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리만 차지하는 애물단지들이죠.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매달 이자가 무섭게 빠져나가는 마이너스 통장 빚이 있는 거예요.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네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주말에 그 코트들을 중고거래 앱에 시세보다 조금 싸게 싹 다 팔아버린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목돈으로 악성 마이너스 통장을 시원하게 갚아버린 거죠. 아주 훌륭한 결정이네요. 가계부를 쓸 때는 비싸게 산 옷을 싸게 팔았으니 이번 달은 엄청난 적자다라고 새빨간 글씨로 기록되겠지만 실제 당신의 삶은 어떤가요? 매달 당신의 목을 조르던 끔찍한 이자에서 영원히 해방되고 통장에는 오히려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도는 아주 가벼운 상태가 된 거잖아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지금 오픈도어의 상황이 딱 이거 아닙니까? 맞아요. 실제로 현금 흐름표를 들여다보면 당신이 방금 든 비유가 얼마나 정확한지 숫자로 고스란히 증명됩니다. 숫자로 나오나요? 손익계산서에 적자 말고 실제 회사 금고에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볼까요? 네. 2024년에는 이 현금 흐름이 5억 9,500만 달러 유출, 즉 마이너스였습니다. 돈이 밖으로 줄줄 새고 있었죠. 심각했네요. 그런데 대규모 구조조정을 거친 2025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려 10억 4,900만 달러의 흑자, 즉 엄청난 플러스 현금 창출로 돌아섰습니다. 와, 마이너스 5억 달러에서 플러스 10억 달러로요? 방금 말씀하신 그 옷장 비우기, 즉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재고를 효율적으로 팔아치우면서 거기서만 무려 11억 7,200만 달러라는 막대한 현금이 유입된 덕분이죠. 대박이네요. 현금이 그렇게 쏟아져 들어오다는요. 그 결과 현재 오픈도어 금고에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3억 달러 규모로 급증했습니다. 회사가 망해가기는커녕 유동성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개선된 겁니다. 장부상으로는 10억 달러 적자를 낸 죽어가는 기업인데 실제 금고를 열어보니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13억 달러라 쌓여있는 진짜 반전 스릴러네요. 완전히 속은 거죠, 겉모습에만. 게다가 제가 자료를 보면서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건 비용 절감에 대한 경영진의 집착이었습니다.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하죠. 회사를 굴리는 데 들어가는 고정 운영 비용을 24년 4분기 4,300만 달러에서 25년 4분기 3,500만 달러로 꽉 짜내서 줄였더라고요. 마른 수건 쥐어짜듯 줄였네요. 특히 CEO가 가장 자랑스럽게 언급한 대목이 기술 기능 구축 비용을 무려 90%나 절감했다는 거였습니다. 지배가치를 매기는 AI 평가 모델이 예전에는 한 번 돌아가는데 12시간이나 걸렸는데 이걸 5.5시간으로 반토막 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시간만 줄인 게 아니라 서버 비용부터 인건비까지 싹 다 줄였다는 뜻이겠죠? 정확합니다. 가치평가 모델 실행 시간이 12시간에서 5.5시간으로 줄었다는 건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큰 변화거든요. 어떤 변화죠? 어제 퇴근하기 전에 걸어놓고 오늘 아침에 와서야 확인하던 작업을 이제는 오전에 돌려놓고 점심 먹고 와서 바로 후속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 하루에 2번도 돌릴 수 있겠네요. 맞아요. 업무 사이클 자체가 2배 이상 빨라진 거죠. 이것이 바로 재무에서 말하는 운영 레버리지의 핵심입니다. 운영 레버리지요? 이렇게 시스템 인프라 비용과 고정비를 극단적으로 다이어트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시장이 얼어붙어 있어서 큰 티가 안 나지만 나중에 거시경제가 좋아져서 집이 많이 팔리고 매출 볼륨이 커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늘어나는 매출이 고스란히 막대한 영업이익으로 꽂히게 됩니다. 뼈대를 한 개까지 가볍게 만들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근육만 남겨둔 거네요. 아주 훌륭한 체질 개선을 해낸 셈이죠. 자, 이제 우리 기업 내부의 대차대조표와 현금 흐름표에서 눈을 잠시 돌려 바깥 세상, 즉 거시경제로 한번 나가보죠. 네, 밖의 날씨를 좀 봐야죠. 자료 후반부에 경영진이 보여주는 MLS 매크로 차트들을 보면 정말 한숨만 푹 나옵니다. 처참하죠, 사실. 지금 운전 중이시거나 이 차트를 보지 못하는 당신을 위해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우선 리스팅 취소 대비 계약 비율이라는 아주 암울한 지표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바로 보여주는 지표죠. 쉽게 말해 시장에 집을 팔겠다고 내놨다가 도저히 안 팔리니까 홧김에 거둬들이는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2025년 연말을 기점으로 30%로 훌쩍 넘어서며 급등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매물로 나온 집 10채 중 3채는 결국 포기하고 간판을 내린다는 뜻이죠. 당연히 신규 리스팅, 즉 새로 시장에 나오는 매물 건수도 4,000건 수준으로 바닥을 뚫고 곤두박질 쳤습니다. 제일 중요한 주택가격 상승률, 즉 HPA 차트는 어떻고요? 상승은커녕 0에 가깝거나 아예 마이너스 영역을 비실비실 맴돌고 있습니다. 거래는 뚝 끊기고 가격은 꽁꽁 얼어붙었네요. 그야말로 프롭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숨이 턱 막히는 최악의 시장 환경입니다. 맞습니다. 방금 묘사해 주신 그 참혹한 매크로 차트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가 흔히 오픈도어 같은 기업을 아이바이어라고 부르잖아요. 네, 인터넷으로 집값 매기고 현금 주고 집 사들이는 모델이죠. 이 모델은 태생적으로 시장의 거래 유동성이 풍부하고 주택가격 상승률, 즉 HPA가 우상향할 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당연하죠. 오늘 집 사서 창고에 둬도 내일 가격이 오르니까요. 내가 오늘 집을 사서 한 달만 둬도 알아서 집값이 오르니까 대충 팔아도 마진을 남기기가 너무 쉽죠. 그런데 여기서 역설이 발생합니다. 역설이요? 지금처럼 집값이 전혀 오르지 않고 거래마저 실종된 빙하기에 이들은 대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살아남은 것을 넘어 아까 우리가 감탄했던 그 10월 코호트의 역대급 마진은 도대체 어떻게 창출해내고 있는 걸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바깥에는 매서운 눈보라가 치고 있는데 집안에서는 반팔을 입고 있는 셈이네요. 집값이 오르지도 않은데 대체 어떻게 돈을 번다는 건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해답이 가이던스에 나와 있죠. 맞아요. 그 마법 같은 해답이 경영진이 발표한 2026년 1분기 가이던스, 즉 미래 전망에 아주 명확히 나와 있었습니다. 시장은 최악의 혹한기를 지나고 있는데 오픈도어는 2026년 1분기의 공원 마진이 2024년 2분기 이후 무려 1년 반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아주 놀라운 전망치를 시장에 던졌습니다. 엄청난 자신감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이들은 더 이상 시장이 알아서 올려주는 집값 상승이라는 바람에 기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람이 멈추니까 돛을 내리고 자신들이 뼈를 깎아 만든 정교한 AI 가격 책정 기술과 악성 재고를 순식간에 털어내는 빠른 회전율이라는 자체 엔진의 풀가동해서 스스로 마진을 창출해내고 있다는 완벽한 증거 아닐까요? 분석이 아주 정확하십니다. 외부 환경이라는 순풍이 멈춰버리자 비로소 회사가 자체적으로 노련젓는 본연의 힘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그 미천이 드러난 겁니다. 진짜 실력이 나온 거네요. 경영진이 당장의 외형적인 매출 성장이 꺾이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마진율을 방어하고 최신 매입 물량인 코어트의 질을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한 결과물이죠. 이번 콜에서 CEO가 아주 야심찬 목표를 밝혔습니다. 네, 흑자 전환 이야기 말이죠. 맞습니다. 2026년 말까지 조정순이익 기준으로 흑자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저 주주들 달래기용 헛된 희망사항으로 들렸겠지만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가이던스와 내부 지표들을 종합해보면 그 목표가 철저하게 데이터와 개선된 시스템에 근거한 실행 플랜이라는 것을 다들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죠.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든 오픈도어의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 자료는 그 자체로 한편의 완벽한 반전 스릴러였습니다. 뉴스 헤드라인만 대충 훑어보면 10억 달러라는 막대한 수인 손실을 내고 벼랑 끝에 몰린 불쌍한 기업으로 보였겠죠. 네, 누구라도 속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이면의 장부를 들춰보니 거기엔 엄청난 빚을 청산하는 뼈를 깎는 재무구조 조정, 11억 달러가 넘는 악성 재고를 현금으로 탈바꿈시킨 마법, 그리고 AI 기술 비용을 90%나 절감해는 극단적인 효율성 극대화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주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었죠. 이들은 거시경제라는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에 무기력하게 휩쓸리는 대신 스스로 어떤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체질로 완벽히 DNA를 탈바꾸며 위대한 생존 스토리를 쓰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혁신입니다. 비즈니스 리더로서 혹은 투자자로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손익계산서의 새빨간 마이너스 글씨에 겁먹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진짜 현금 흐름과 코호트 지표의 질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식이라는 건 이렇게 표면 아래의 맥락을 이해하고 당신의 관점에 적용할 때 비로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법이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이 주말 동안 스스로 생각해 보실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제 분석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 좋네요.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오늘 집값이 단 1달러도 오르지 않는
오히려 거래가 취소되는 최악의 둔화 시장 속에서도 오픈도어가 기술 비용을 절감하고 알고리즘을 고도화하여 자체 엔진만으로 역대 최고의 마진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데이터로 확인했습니다. 네, 아주 놀라운 데이터였죠. 그렇다면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만약 향후 거시경제의 바람 방향이 바뀌어서 금리가 다시 안정되고 부동산 시장의 주택가격 상승률, 즉 HPA가 예전처럼 큰 폭의 플러스로 돌아서는 진정한 호황기가 다시 찾아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생각만 해도 엄청 많은데요. 지금 불필요한 부채와 고정비용이라는 군사를 완벽하게 덜어내고 뼈대까지 가벼워진 이 거대한 프롭테크 머신의 수익성은 순풍을 만났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폭발력을 보여주게 될까요? 그 파급력은 아마 지금 우리의 상상을 아득히 초월할지도 모릅니다. 와, 진행을 하는 저조차도 머릿속에 전구가 탁 켜지면서 소름이 돋는 정말 매력적이고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당장 시장 환경이 번했을 때 이 회사의 이익 레버리지가 얼마나 미친 듯이 솟구칠지 그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려보게 되네요. 아마 상상 그 이상일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도 남은 주말 동안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찬찬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표면적인 숫자에 속지 않는 당신의 통찰력에 오늘 이 탐구가 작게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탐구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번 탐구에서 당신의 뇌를 즐겁게 해줄 더욱 새롭고 놀라운 지식들을 가득 담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통찰력 넘치고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